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슈어의 선거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SUBS는 기호 1번 슈어의 공약점검과 개표 생방송, 그리고 현장 중계를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제55대 총학생회였던 수급의 공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슈어의 득표율은 얼마 정도를 기록할지, 당선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55대 총학생회 스쿱 공약점검 방송 1부에선 소통, 정보 접근성, 재정에 관한 스쿱의 공약 이행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기자 공소진입니다. 먼저 소통 부문입니다. 스쿱은 학우와 총학생회의 오프라인 소통 창구, 즉 스쿱플레이스를 월 1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선 수차례에 걸쳐 회장단과 다양한 국서가 참여했습니다. 자연과학 캠퍼스의 경우 스쿱플레이스에서 수렴된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와이파이 환경 등 학우들의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스쿱은 또한 소통을 위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Q&A 게시판을 신설했는데요.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질문도 많아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1회 성균 동문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성균인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접근성 부문입니다. 스쿱은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진행 현황을 시각화하여 공시했는데요. 그러나 모바일로 접속하면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 대여 산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학우분들이 대여 가능한 물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부문에서 스쿱은 등록금 환원 체감료를 제고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신상품 장학금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여러 부처와 미팅을 통해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이행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에만 시행되던 스쿠버 다이브를 겨울방학까지 확대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브는 2022년부터 실시된 교내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공약점검 2부를 맡게 된 성대방송국 기자 이연경입니다. 제55대 총학생회 스쿱의 학업 교육부문 공약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챌린지 스퀘어의 활용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총학생회는 올해 6월 학생지원팀과 미팅을 실시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이행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학생 관련 학교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우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이 공약은 올해 2월 이행됐습니다. 다음은 군복무 학점 이수제 강화입니다. 스쿱은 군복무 학점 제한을 완화하고 수강 가능 교과목의 범주와 개설 강의 수를 확대해 군복무 중인 학우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뤄냈습니다. 저장 강의 시설을 확충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저장 강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스쿱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을 수리했으며 예비군 훈련 기간 학습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저장 강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외 경조사, 질병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스쿱은 성적 공시기간과 이의신청기간 이원화 공약을 이행하고자 교무처와의 미팅을 가졌지만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캠에서만 내세웠던 이원화 캠퍼스의 보안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캠 스쿱은 단일 캠퍼스 강의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양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수요 조사 결과 이원화 캠퍼스의 단점이 이미 보완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제55대 총학생회 스쿱 공약점검 방송 복지, 인권, 안전 분야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기자 정영은입니다. 총학생회 스쿱은 오프라인 환경 개선과 교내 시설 개선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또한 인사캠은 학교 이동수단 개선에 관한 공약도 제시했고 셔틀 차량 운행 시간 증대 등은 이뤄졌지만 다른 여러 사항들은 아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종로 07번 교내 진입을 이뤄내며 많은 학우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죠. 다음으로 학생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인사캠과 자과캠 총학생회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돋바, 후리스, 코치자켓 공동구매는 많은 학우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애 학우 인권에 관한 공약도 있었죠. 총학생회는 매 학기 장애 학우들을 만나는 좌담회를 열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베리어 프리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스카라와 전반적인 학습 지원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반영한 베리어 프리 존의 위치 설정, 속기 서비스 도입, 이동권 보장 등이 축제 기획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에 관한 공약입니다. 방학 중 안전시설을 점검했으며 건강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 인권 매뉴얼 성균인 행실도를 제작 및 배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5대 총학생회 스쿱 공약점검 방송 4부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기자 백수연입니다. 4부에선 명목 등록금 동결, 문화와 더불어 기타 사항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금 부문입니다. 스쿱은 선본 시절 우리 학교가 재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란 근거를 들어 명목 등록금 동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스쿱은 2023년 1월 5일에 진행된 제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내국인 학부생 대상 수업료 동결이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부문입니다. 스쿱은 성균관대학교 브랜딩을 위해 학생증 디자인 리뉴얼과 한글 슬로건 제작을 계획했는데요. 학적 사항을 모두 뒤에 표기함과 동시에 교내 공모전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학생증을 리뉴얼했으며 한글 슬로건 또한 공모전을 통해 성공리에 제작됐습니다. 특히 자과캠의 경우 성균관대학교 특색을 살린 PPT 템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브랜딩을 위해 자인 셔틀 디자인 교체건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경우 각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것에 총학생회는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캠퍼스에서 따로 이루어진 대동제의 경우 캠퍼스 특성에 맞게 기획됐는데요. 올해는 자과캠에서 진행된 에스카라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제작된 굿즈를 판매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제55대 총학생회 스쿱의 공약점검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부터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슈어의 등록금 및 학생자치 그리고 소통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 이예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이예빈입니다. 이예빈 기자, 공약 점검에 앞서 슈어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와 자연과학 캠퍼스의 정, 부 후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캠 선거운동본부의 정 후보에는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14학번 김민기 하구, 부 후보에는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1학번 백민경 하구가 출마했습니다. 자가캠 선거운동본부의 정 후보에는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8학번 정영기 하구가, 부 후보에는 공과대학 건축학과 20학번 이현진 하구가 출마했습니다. 그럼 먼저 등록금과 관련된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교 대학원 및 유학생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슈어는 학부 등록금 또한 인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등록금 동결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는데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등록금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성균관대학교의 지난 3년간 등록금 의존율을 찾아본 결과 2020년 45.3%, 2021년 44.5%, 2022년 52.0%로 2021년에 비해 2022년 의존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동결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에 대해 슈어는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지원비의 변동으로 인한 것일 뿐 교내 회계상의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본교가 여러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등록금 동결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학금 관련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2023학년 2학기에 신설된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에 대한 추가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의 전체 수혜액을 높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상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미 비교과에 한해서 충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 액수를 더 높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교과 장학금이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비교과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것이 슈어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관련된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Q&A 게시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슈어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성균관대학교 학우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Q&A 게시판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요? 소통 창구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챗봇을 탑재하고 FAQ를 상시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접근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한 기존 인스타그램 DM과 총학생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총학생의 인스타그램에 비해 홈페이지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DM은 우리 학교 학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총학생의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은 학우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NS를 사용하지 않는 학우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어는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우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슈어가 떴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위 정책은 매달 진행되는 오프라인 소통 부스로 총학생회의 대표적인 소통 정책입니다. 오프라인 소통 부스는 스쿱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슈어가 떴다는 캠퍼스 내 모든 건물에 방문해 부스를 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슈어는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학우와 마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매달 다른 건물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맞습니다. 월 1회 건물 하나씩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예빈 기자와 등록금 및 학생 자치, 그리고 소통 부문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뭐 축제라든지 이번에 종로07 버스 생긴 것도 보면서 되게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들은 좀 오래 했던 것들을 잘 그대로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새로 좀 건의하고 싶은 점은 지금 학교 기숙사가 학교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학하는 아마 학우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기숙사부터 좀 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좀 있으면은 기숙사에 있는 학우들이 좀 등교하는 데 많이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특별하게 바라는 건 없는데 그냥 공약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1학년 때 총학이 활동하는 걸 봤고, 또 이제 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 2학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풀리고 했으니까, 또 정책 자료집을 읽어봤는데 뭐 학생 생활 관련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전달, 그러면 아무래도 정보 같은 것들을 제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과 관련된 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디지털 도서관, 삼성 학술 정보관을 운영 시간은 조금 더 지하층 말고 또 다른 층들을 좀 더 늘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저희 자가캠에서도 셔틀버스 운영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그 지도에 외부 음료수 반입 불가능한 게 제일 좀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업과 교육 분야 공약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안서현입니다. 관련해서 최태웅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최태웅입니다. 네, 최태웅 기자, 지금 다뤄볼 슈어의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슈어가 내세운 학업과 교육에 관련된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한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먼저 교학협의회,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GLS 시스템 개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교학협의회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 교학협의회라는 게 기존에 없었던 협의체가 새로 도입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총학생회가 학사 제도를 협의하고 개정하기 위해선 학교 측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요. 시어에서는 이러한 만남을 교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정례적이고 고정적인 형태로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학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총학생회와 교무처가 만나 논의하는 회의체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학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학생사회의 전반적인 요구를 두루 반영해야 할 텐데요. 선본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안건이 있나요? 시어 측에선 총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전공수업 정원 확대,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보장, 그리고 군복무 학점 이수제 개선, 이렇게 3 안건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공수업 정원의 경우 총학보다는 기층 단위 학생회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선본 측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기층 단위 학생회 선에서 해결하되 총학 차원에서도 거시적인 노력을 보탤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단과대 회장 역시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변경의 경우 이전 총학에서도 주장했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와 같은 경우 교강사의 성적 입력 마감 기한과 학생 이의 신청 기간 마감에 하루 차이를 두어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나왔던 기간을 아예 이원화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실현 가능성을 다소 높인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군복무 학점 이수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학교는 지금 군복무 기간에 최대 9학점, 학기당으론 최대 3학점이 인정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어는 학기당 인정 학점을 현행의 3학점에서 6학점으로 높이고 개설 과목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최대 이수학점은 변화가 없습니까? 법적 상한선은 연간 12학점 아닌가요? 네, 그 수준까지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최대 9학점 방침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학협의회에서 다뤄질 우선 상정 안건 3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학사 제도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출범시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인데 실제 효과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마이크로 디그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로 디그리는 학점 단위 인증제로 특정 분야의 최소 단위 학점을 이수하면 그 내역을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요? 주간 학과를 늘리고 GLS 책가방에 비전공생 TO를 별도로 포기해서 편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본 측에 따르면 마이크로 디그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주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3번째 키워드인 GLS 시스템 개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개편하겠다는 거죠? 크게 2가지, 수강 신청과 공간 대여 신청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학우들의 불편 사항이 잘 반영됐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수강 신청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전자시간표의 학과 전공 기본값이 경영학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제1전공 과목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에서는 가능했으나 웹사이트에서는 불가능했던 강의명 검색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간 대여 신청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가요? 기존에는 공간을 먼저 선택하고 예약이 가능한 일시를 확인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를 먼저 선택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하는 체계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시어 측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모임이나 스터디 활동의 경우 공간보다는 일시를 예약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인사캠에서만 단독으로 내세운 정책이 있다고요? 네, 바로 URP, 즉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의 활성화인데요.
선본에 따르면 랩실을 통한 연구 참여가 활발한 자각캠과는 달리 인사캠 학부생의 연구 환경이 다소 아쉽다고 느껴서 URP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학점과 함께 신상품 취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 학우들의 관심이 높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업 교육 관련 공약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론 이번 선거에서 바뀐 투표 방식과 투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지난 제55대 총학생회 선거에선 투표 동료를 위해 인증을 하면 노트 및 마스크를 증정하고 투표한 학우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투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표소도 개설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달리 투표율은 부진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12년 전인 제44대 총학생회 선거부터 총 13년간의 전체 투표율 추이입니다. 이번 선거운동본부 수여는 다음과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총학생회인 스쿱은 약 62%의 투표 중 약 84%가 찬성한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죠. 과연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운동본부 슈어는 어느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제56대 선거운동본부 슈어의 공약 점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공약점검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박세훈입니다. 복지, 시설, 그리고 안전 분야를 살펴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통공약과 함께 인사캠과 관련된 부분, 손기범 기자와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손기범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 분야의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취생 주거지원 패키지란 어떤 정책인가요? 최근 전세 사기, 고물가, 해충 등의 사회 문제가 우리 학우들의 주거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학우들을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먼저 학교 주변 부동산 제휴를 통해 부동산 중개료 할인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연계를 통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역시 마련됩니다. 종로구청과 협업하여 가로등과 CCTV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빈대 문제도 심각한데 해충업체 제휴도 추진한다고요? 맞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충 방역 서비스를 학우들이 누릴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법무법인, 해충업체 등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정할지 궁금하네요. 선보는 학우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기존에 시행했던 스쿠패스 제휴 경험을 기반으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로 07 마을버스 공휴일 운행도 추진한다고요? 맞습니다. 수요 부족을 근거로 공휴일에 운행될 수 없었던 종로 07번 버스를 운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인사캠 셔틀버스 카드 단말기를 교체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결제 처리 속도가 느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데요. 버스 탑승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열람실 퇴실 처리 시스템화 공약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중앙학술정보관의 자동 퇴실 처리 시스템을 경영관 열람실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경영관 열람실은 중앙학술정보관 열람실과는 다르게 자동 퇴실 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이에 사용자가 퇴실 처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 퇴실했어도 사용 중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다실 구가 제휴 같은 경우는 접종 비용을 낮추는 것이 숙제일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인 금액으로 제공될 수 있는 건가요? 선보는 건국대학교의 사례를 들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현재 3회 완납 가격 기준 51만 원의 제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보는 타 학교의 사례가 있는 만큼 상응하는 결과물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설 분야와 관련된 공약은 뭐가 있죠? 대운동장 샤워실을 보수하고 안전을 위해 샤워실 외부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캠 복지시설 그리고 안전 분야 공약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자가캠의 복지, 시설, 안전 분야 공약과 관련해 이예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이예빈입니다. 이예빈 기자, 슈어의 주요 공약들 중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우선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크게 킹고패스, 공동구매, 취업 진로 준비 지원, 학습 환경 개선, 귀향버스 운영이 있는데요. 먼저 킹고패스와 공동구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브랜드 제휴와 공동구매는 지난 학생회에서도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슈어는 가다실구가 제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가다실구가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동구매와 관해서는 학우들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취업과 학업에 관한 공약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우들이 취업에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무인 면접 공간 인터뷰 박스 수원점과의 제휴, 공인 어학 능력 시험 응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우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삼성학술정보관 지하 열람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학습 환경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복지 분야의 마지막 공약, 귀향버스 운영 계획은 어떤 거죠? 자각캠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역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적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에 슈어는 설 추석 명절 기간에 귀향 귀견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공약 외에도 양심 생리대암과 하기복 대여 사업 등 지난 학생회의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론 시설,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공약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각캠의 학우들의 통행률이 가장 높은 쪽문 계단을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를 시행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문제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보수하겠다는 것이 슈어 측의 입장입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캠퍼스 곳곳 건물 안팎에 설치된 안전비상벨 외에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소에 안전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빈대출몰에 대비해 전면적인 해충 방역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외에도 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공약이 있을까요? 네, 슈어는 기숙사와 공학관 위주로 밀집된 흡연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접 흡연의 위험과 흡연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해당 공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예빈 기자와 자연과학 캠퍼스의 복지, 시설, 안전 파트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투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학생회의 그 회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앞으로 성균관대가 발전해 가야 할 길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거나 잘했을 때 뭔가 사람들은 비평이나 이런 걸 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할 자격이 투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지만 뭔가 슈어나 이런 총학생회가 잘못했을 때나 잘했을 때나 뭔가 뿌듯함이나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개선하는 점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뭔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면 이제 총학생회가 역할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공약을 보고 관심을 가진 다음에 어떤지 평가를 하고 투표를 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원한다면 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활발히 투표에 참여를 해야지 총학생회도 열심히 일할 계기가 생기고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학교의 구성원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조금 학교 일에 조금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은 좀
좀 더 참여를 많이 하면서 이제 다들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같은 거를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학우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바라는 점들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라는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총학생회 선투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견을 내야지 더 나은 성균관대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내는 돈이 이제 더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총학생회가 더 학생들이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계속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총학생회에서도 이제 더 멋진 일을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선순환이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등록금을 내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니까 이제 그런 학생회 선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뭔가 좀 학생회 분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슈어의 인권 문화 분야 공약 점검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허예은입니다. 관련해 안지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안지윤입니다. 안지윤 기자, 슈어의 공약들 중 이번에 이야기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약은 크게 인권과 문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인권과 관련된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인권 분야에서 슈어가 베리어 프리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캠퍼스 선거운동 본부 모두 장애하구의 이동권을 중요시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선본에선 중앙학술정보관 1층 열람실 출입문 앞에 경사로 설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연과학 캠퍼스 선본에선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양 캠퍼스 선본 모두 베리어 프리 공약들을 통해 장애하구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프리 정책들은 무엇보다 장애하구들의 의견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슈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정기적인 좌담회를 가짐으로써 장애하구들의 의견을 베리어 프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론 인사캠 선본이 제시한 영양성분 표기, 락토프리 공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약들이 제시된 배경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공약들은 교내 식당과 카페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고 교내 카페에 락토프리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 관련한 학우들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제시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자가캠 선본이 제시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 및 대응 관련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슈어는 주제를 설정하여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슈어는 인권 침해 사례 조사 시 학우들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주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와 대응 단계에서는 학우들의 개인사가 포함된 문제일 수 있어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제에 벗어난 학우들의 인권 침해 사례는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문화 분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과 연두색을 심볼 컬러로, 진녹색과 황금색을 브랜드 컬러로 정립한다고 하는데 심볼 컬러와 브랜드 컬러를 왜 구분한 것인가요? 현재 우리 학교는 은행잎 로고에 파란색과 연두색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성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황금색과 진녹색을 브랜드 컬러로 정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굿즈샵 개설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운영 종료된 스쿠샵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와의 공식적인 계약 여부입니다. 스쿠샵은 학교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 온라인 굿즈샵이고 슈어의 학교 공식 온라인 굿즈샵은 학교와 계약을 맺은 후 운영될 온라인 굿즈샵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굿즈샵을 통해 학교 측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인가요? 최소한의 운영비는 필요하지만 학교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굿즈샵의 운영 주체는 누군가요? 제3의 유통업사를 모집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스쿠타운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쿠타운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슈어도 이 점을 인지하고 스쿠타운의 토대를 설립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킹고패스와 올해 진행되었던 스쿠패스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킹고패스는 기존의 스쿠패스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름에서 차별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킹고패스는 총학생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연속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우리 학교 학우들과 지역 상인들이 패스의 이름이 매년 바뀌는 것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자각캠 선본에서 제시한 수원시 구단 협업행사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약은 무엇보다 수원 내 스포츠 구단의 의견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슈어가 KT 위즈 구단에 문의한 결과 실제로 수원에 위치한 여러 대학교와 협업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 우리 학교와의 협업 행사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에스카라와 응원제 1398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출입구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자가캠보다 공간이 좁은 인사캠에서 에스카라가 진행되는데 입출구 확장이 가능한 건가요? 슈어도 이 점을 인지하고 추후에 관리팀과 협의를 통해 입출구를 확장하여 자연스러운 동선 흐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윤 기자와 인권과 문화 분야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선본 슈어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1시가 되어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6대 인문사회학 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제55대 인문사회학 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조준범입니다. 네, 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보고, 투표인수 공고, 투표한 개국 및 개표, 결과 공고, 그리고 개표 종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보고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측에 의거해 투표 50일 이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0월 2일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어 10월 28일 선거 일정을 공고하였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보호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슈어가 단일 등록하였고 11월 15일 인사캠 정책공청회 및 합동유세가 11월 16일 자가캠 정책공청회 및 합동유세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는 11월 21일부터 23일 3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투표소는 양 캠퍼스에서 각 4곳이 설치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총 57.0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오늘인 11월 23일 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표인수 공고입니다. 총학생회 측에 의거해 유권자는 이번 학기 재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17,693명을 명부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선거 개시 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학교 이메일로 전원에게 투표 관련 안내를 전달하였으며 총 투표자 수는 10,099명입니다. 네, 다음으로 투표함 개봉입니다. 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선거인 만큼 투표함 개봉 즉시 개표가 이루어지며 개표는 약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최근 5개년 투표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모두 단선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 진행된 제51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은 61.19%, 2019년에 진행된 제52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은 55.79%, 2020년에 진행된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은 52.53%, 2021년에 진행된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은 51.03%, 그리고 2022년에 진행된 제55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율은 61.97%였습니다. 네, 개표가 될 동안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8,893표, 반대 1,064표이고요. 혹시 기권은 혹시 지키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 네, 선거인수 총 17,693명, 투표 참여자 수 1,099명, 기권표 수 142명으로 해당 투표율은 지금 기권이 지금 산정되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찬성 88.06%, 반대 10.54%로 선거 시행세 측 제58조 제1항에 의거해 2023년 11월 23일 20시 04분 기준으로 기호 1번 성분 쇼의 당선을 공고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선거 시행세 측 제37조에 의거해 당선 공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고 경고 이상의 중대한 선거 시행세 측 위반 행위가 없을 경우 당선 확정이 공고되며 총학생회 측 제90조에 의거하여 당선 확정 시간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네, 다음으로 당선자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문사회관 캠퍼스 총학생회장 당선자 김민기 허브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슈어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정보 14학번 사회학과 김민기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2024년 총학생회는 오로지 학우들의 행복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곳이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슈어는 학우 개개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하여 이 총학생의 초기의 존재 의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첫마디가 되어 마지막까지 학우들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어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투표를 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힘써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슈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무한한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저희 선보는 여러분들께 이 당선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문사회학 캠퍼스 부총학생 당선자 백민경 학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56대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된 국어국문학과 1학번 백민경입니다. 부총학생회장이라는 엄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학생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우분들의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준 우리 선거운동 본부원들에게도 가장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단들과 함께 그동안 켜켜이 쌓아 올려져 왔던 학생사회에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생활을 더욱더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또 저희의 슬로건처럼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응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당선자 정영기 학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슈어의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당선자 수학과의 8학번 정영기입니다. 먼저 저희 선보는 슈어의 당선을 위해 힘써준 양 캠퍼스 선본장, 선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추운 날씨임에도 힘든 내색 없이 선거운동 유세에 모두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보원 슈어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신 모든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행해주신 한 표 한 표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학우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최대한 실현되고 학우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쓸 테니 앞으로 저희 행보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제5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55대 총학생회 스쿱에게도 지난 1년간 쌓아온 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이어가나갈 테니 잘 이어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선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 캠퍼스 무총학생회장 당선자 이현진 학부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자연과학 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당선자 건축학과 20학번 이현치입니다. 먼저 저희 선거운동본부 10월을 믿고 투표권을 행사해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들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선거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성균관의 인상은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학우 여러분과 그 뒤를 뒷받침하는 학생자치가 있었고 저희 슈어가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의 기대와 필요에 즉각 응답하여 그 흐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학생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총학생회가 될 분들도 총학생회로서 마주하게 될 학우분들도 성균이 모두에게 제가 느낀 것 이상의 것들을 돌려줄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부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 먼저 그 수강을 발표하게 했었는데 제 실수로 인사팀 먼저 생각이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개표 종료입니다. 네, 이상 금일 개정된 개표 일정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네, 2023년은 성균관을 높이 떠올리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는 경쾌한 한마디로 모든 성균관 학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본 슈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56대 민석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개표 종료 후 현장에 나와 있는 성대방송국 보도부장 백수연입니다. 선본 슈어가 제56대 총학생회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투표 시작 24시간 만에 투표 참여율 50%를 돌파해 최종 61.97%를 기록했던 작년 제55대 총학생회 선거와는 달리 투표 시작 2일차 오후 10시까지도 50%를 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꾸준히 상승하여 최종 57.08%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과 같이 온라인 투표에 더해 학우들의 투표 접근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오프라인 투표도 병행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총 17,693명 중 찬성 8,893표, 반대 1,064표, 기권 142표, 총 득표율 88.06%로 슈어가 성균관의 다음 1년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당선된 후보자들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56대 초학생회 정후보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정후보 당선자 김민기입니다. 우선 그 학우분들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학우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와 이제 오래 전부터 저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고생해주신 저희 선보원분들께 정말 한 분 한 분 허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각오 포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54대 초학생의 스프링은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에스카라를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했고 55대 스쿱은 그 브랜딩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성균관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저희 56대 스쿱은 이제 그 빛나는 성균관 대학교 다시? 제 56대 초학생의 슈어는 그 빛나는 성균관 대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학우 한 분 한 분께 돌아가서 그 이제 밀접한 소통을 통하여 학우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초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6대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당선자 국어국문학과 21학번 백민경입니다. 우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연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 투표해주신 학우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갈 2024년은 학우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었으면, 또 그런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넷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6대 총학생회 선거 총학생회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당선자 수학과 18학번 정영기입니다. 저희 당선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우분들 모두 한 표 한 표 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투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고 그리고 학우분들이 모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학우분들과 밀접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56대 총학생회 선거 자연과학 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당선자 건축학과 20학번 이현진입니다. 먼저 한 표 한 표 투표권을 행사해주신 학생 여러분과 저희를 믿고 선거운동을 끝까지 노력해주신 선거운동본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년간 학우 여러분과 학생잔치의 노력으로 지금의 성균관은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든탑에 누가 되지 않도록 2024년도 힘차게 나아가는 성균관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선 선본 슈어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선본 슈어를 믿고 투표한 학우들을 위해 약속한 공약을 잘 실현하는 것은 물론 미투표자, 반대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학우들까지 아울러 바람직한 학생자치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당선 선본 슈어의 행보에 대해 학생사회의 주인공인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56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현장에서 성대방송국 보도부장 백수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56대 선거운동본부 슈어의 공약점검 및 개표 결과를 전달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학생자치는 총학생회 슈어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비판은 성공적인 학생자치를 이루어내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총학생회 슈어와 더불어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방송국 2023 선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성대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